싸우지 마시고. 자, 지난주 나간 프린트 8번 안 풀었을 겁니다, 아마. 맞죠? 네, 8번 확인할게요. 자, 8번.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별표득의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 출제 가능한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 이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만 물어봤어요. 예. 자, 1번. 부동산의 양도시 대금 청산일. 원칙은 언제죠, 여러분? 대금 청산일이죠. 다만 대금 청산을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했더는 계약상 잔금지기를. 맞았죠? 맞았어. 틀렸어. 그래서 계약상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등기 접수일로 가야죠. 여러분 실전에서 여러분 실수는 순간적이야.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순간적인 실수가 여러분을 정말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 자, 2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계획. 맞았죠? 응? 틀렸죠? 뭐가 틀렸어? 예,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증여 받은 날이야. 증여 계약을 어디서 봤었는데?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이랴. 그러니까 하나의 증여 계약인데 하나의 증여 계약일에서 취득세는 언제고 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증여 받은 날이 돼. 근데 3번 장기 할부 조건의 양도시는 언제냐? 등기 접수 1, 인도 1, 사용수 1. 뭐 몇 개 나왔네? 3개.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일단 여러분 여기에 맞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자, 4번 확인해 볼게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시는 언제냐?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또 나왔네? 무슨 날? 빠른 날이죠. 근데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공탁일. 아니죠. 공탁이 아니라 지금 소송이 걸렸으니까 소송 판결 확정일. 단서가 틀렸네. 5번 민법의 취득 시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했답니다. 언제다? 이때는 시효 완성일. 맞아? 틀렸죠? 언제죠? 점유 개시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나머지 또 쉰다는 소리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365조 양도차익 계산 방법. 여기 박스 봅시다. 예, 최근에 여러분 양도차익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어렵게 나오다가 작년 올해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양도차익에서는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게 거의 다 나와버렸어.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 거기 박스 정도는 좀 잡아두시고요. 자, 갑시다. 박스. 자, 원칙은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양도차익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세요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갑시다. 그럼 이때 실지 거래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 얘기죠. 그럼 출발점은 뭐랬어요? 양도가액이 출발점이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그걸 뭘로 하라고요? 실가라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지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 빼야 되겠죠? 자,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데 이때 뭘 하라고요, 지금? 실가. 그럼 뭐 하는 거야? 실제 취득가액이죠.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나올 때는 반드시 기타 필요 경비로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온다 여러분? 양도비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반드시 취득가액에 뭐로 할 때만 실가로 할 때만 나오는가?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은 항상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랬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죠.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것은 그 거래가액에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 서류가 이게 대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양도가액과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의 대표적인 증빙 서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랬죠? 매매 계약서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몇 장 있어야 돼? 2장.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계약서, 취득 당시 계약서 2장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을 하고 야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면 양도자한테 전화 걸어. 증빙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런다고. 당신이 계산한 거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계약서 몇 장? 2장.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이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매매 단계가 아니죠. 이거는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했죠? 보유하는 단계에서. 이거는 양도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여기는 매매 계약서 대신 뭐가 있는가? 증명서류.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류, 적격 증빙서류라고 증명서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369조, 369조. 자, 369쪽에 보시면은 그 지출에 맨 첫째 줄 위에 우측에 뭐죠? 지출에 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증명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적격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류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서 발행된 계산서 밑줄 하나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일반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밑줄 하나 또는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밑줄 하나 또는 뭐 현금 영수증 요것만 인정합니다. 요것만 인정해. 그래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서는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 요 현금 영수증 POS 시스템에서 지금 여러분 편의점 가면은 뭐 물건 사면 현금에서 딱딱딱 나오죠. 그래서 직원이 물어봐.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죠. 그거는 인정해 준다. 그게 다 포스 시스템에서 다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되거든요. 자, 이러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올해 개정된 게 뭐냐? 적격 증명서류, 증명서를 수치 보관해야 되구나. 적격 증명서를 뭐 하거나 수치 받아서 뭐 해야 된다?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올해 개정이 되면서 자, 요러한 것을 수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뭐에 의해서 금융거래 증빙서류에 의해서 증명서류에서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요거 올해 개정된 거라 그랬죠? 고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실질 거래가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가? 자, 그런데 만약에 요때에 요 실질 양도가액을 해야 되는데 실질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랬죠? 여러분? 매매 사례 가액이 나온다 그랬죠? 네. 자, 매매 사례가액도 없다. 그럼 뭘로 간다 여러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죠. 이것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환산가액은 나오고 못 나오고 마지막 뭐가 나온다 여러분? 양도 당시 뭐가 나오죠 여러분? 기준시가가 나오죠. 박스 밑에 책을 보라고 아까 봤던데 몇 페이지야? 박스? 예. 그래서 실질 양도가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질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다 여러분? 첫째,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매매 사례가액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어디로 간다?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이 나와야 된다. 환은 나오고 못 나오고 뭐가 나온다 여러분? 마지막 기준시가 나오죠. 자, 이러한 방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실질 취득가액인데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던 대안으로 뭐가 나온다? 첫째, 매매 사례 가액이 나온다. 근데 매매 사례가액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둘째, 혹시 그러면 감정평가업자, 즉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은 게 있니? 그때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면 뭐 그 감정가액. 이것도 확인을 못한다. 그럼 이제 무슨 가액이 나오죠 여러분? 환산가. 여기서 환산가액은 뭐를 말하는가? 환산취득가액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사용할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세무서장이 추계조사 결정할 때 세무서장이 추계조사 결정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매감 환기.
그래서 기준시가는 뭐 할 때만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추계조사 할 때만 나와야 되는 거죠. 추계조사. 다만 환산가액은 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을 말하기 때문에 얘는 환산가액,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거 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환산가액은 무슨 가액을 환산할 때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외우지 않더라도 여기 써져 있잖아. 무슨 가격이라고? 환산취득가격. 그러니까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니까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매감환기. 그래서 추계조사 누가 하는 거죠? 세무서장이.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계조사고 추계조사는 뭐다? 매감환기인데 환산가액은 취득가이기 때문에 양도가 환산할 때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자 취득가액을 뭐로 하면 실가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로서 뭐가 나온 거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반드시 뭐로 해서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증명서류 요거 뭐 생각하셨죠 여러분? 계좌이체. 그런데 이렇게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뭐를 사용하면 매감환기를 사용했을 때는 매감환기로 사용했을 때는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감환기가 나오면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을 하지 않고 뭐라면 매감환기라면 뭐가 나온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로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실가로 할 때만 나오는가? 다시 한번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로 뭘 할 때만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뭐라면 매감환기라면 뭐가 나온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계산은 개가 계산하나 보다가 아니라 개괄적으로 계산한 거다 그 얘기죠. 몇 번씩 지금 하고 있네요.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라는 얘기다. 그럼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 여기까지 꼭 들어가셔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뭐랬어요 여러분? 공제유림이다 그랬죠? 이때 우리 공제를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37짓고 하나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부동산이 때 몇 프로? 3%. 다 미등양도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 몇 프로? 0.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몇 프로죠? 7%. 나머지 쉘이 물어갖고 몇 프로? 1%.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야, 외우는 거야. 그 문제 틀렸다? 그러면 딱 원인은 하나야. 아, 아직 내가 못 외웠구나. 스트레스 받지 마. 이해를 못해서 틀린 문제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여러분 법 과목은 법은 외워야 되는 거야. 법조문을 외워야죠 뭐.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시네요. 아, 왜 이렇게 굉장히 외우는 게 많아요? 하지 마, 그러면. 왜 고생을 해, 이 고생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 아저씨가 하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아저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오신 분들 계셔요. 또는 부모님이 해달라서 오신 분들 계셔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아이 저희 어머니가 따달래서 야 너 효자다 그랬죠. 자기는 1월달, 2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방학 때만 갖고 확 치고 빠진대. 대단하죠. 왜? 걔들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게 습관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치고 빠지는 걸 잘하죠. 너 효자다. 너 부모님 좋아하겠다. 아니에요. 이거 합격하면은 자동차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식한테도 그냥 해달라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뭘 걸어야 돼. 그래서 네가 이거 나 따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자동차 하나 사주겠다. 그렇게 얘가 눈에 독을 품어 안 품어? 품죠. 근데 걔들이 잘 붙어요.
걔들은 독을 품고 공부하거든요. 목표의식이 있어, 없어? 있어. 내가 이걸 따주면 자동차를 하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치고, 그리고 걔들은 학생이니까 항상 감각이 있잖아. 공부하는 감각이. 그리고 걔들은 뭐 치고 빠지고를 잘하죠. 뭘 잘하냐? 할 거, 풀 거, 버릴 거, 그걸 잘 봐요. 아, 요런 거 나 버리겠다. 요거 나면 내가 맞추겠다. 그런 게 딱 타겟가 정해서. 그러니까 걔들 학교 그래도 점수가 높아, 낮아? 낮아요, 낮아요. 한 60점 좀 넘어가. 왜? 할 것만 하고 빠질 건 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특징이 뭐냐? 다 해. 일단은 머리부터 집어넣어. 해갖고 문제지를 받아도 이게 버릴 건지 풀 건지를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집어넣어. 그러니까 시간대로 잡아놓고 문제는 점수는 별로 안 높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럼 이런 거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는 결국 이해보단 결국 뭐야, 여러분?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가격 시가하지 않고 뭐라면 매감 한계라면 자본주 질가 양도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 필요경비 계산공리. 이거 외워야 되는 거. 그럼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뭐다고요? 공제율. 공제율 어떻게 했다고요? 3칠 찍고 하나. 그러니까 외웠냐 못 외웠냐 그 차이야. 뭘 어려워. 못 외웠으면 못 외웠다 그래야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겠네요. 그럼 여기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죠. 무슨 가액?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 자, 요 환산 취득가액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로 구분하는데, 자, 원칙은 뭘로 계산하라고요, 여러분? 실지 거래가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취득 당시 뭐가 있어야 되고, 매매계약서, 양도 당시 뭐, 매매계약서. 그래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여러분, 5억 원으로 적혀 있어. 이제 뭐 찾으면 돼? 취득 당시 계약서 찾으면 되죠? 근데 취득 당시 계약서 어디는 찾을 수가 없어. 모르겠어. 이게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어디 장롱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못 찾겠어.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뭐 없어. 그럼 지금 실지 양도가에서 뭐를 빼야 되는데? 실지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실지 취득가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양도가액이 다 뭐가 돼버려? 양도차익이 돼버리죠. 이게 재료가 되니까. 그러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항상 정부가 공시하는 무슨 가를 가지고 기준시가를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자 그 얘기야. 근데 취득할 당시 정부가 공시한 기준시가를 보니까 여기는 2억 원이었고 양도 당시 보니까 4억 원으로 공시가 돼 있어. 그럼 취득할 때 기준시가에 얼마였던 게 2억 원이었던 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4억. 그러면 기준시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실가도 그에 비례해서 바뀐 걸로 보자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몇 프로 증가했어요? 이게 또 어렵네. 이게 또 어려워. 몇 프로가 증가됐어? 우리 이제 이것도 어렵다. 몇 프로, 2억 원에서 4억 원이 됐으니까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야, 씨. 몇 프로 증가했어? 100% 증가했잖아. 뭘 그렇게 어렵지? 집에 가서 해봐. 애하고 해보라고, 애하고. 예, 순이야. 2억 원짜리가 4억짜리가 됐댄다? 몇 프로 증가됐게? 100%. 근데 엄마는 50%인가? 200%인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어렵게 사지 마. 4에서 2를 뺀 거를 2로 나눈 거죠, 여러분? 더 어려워? 우리 분수만 남아도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겠어. 더하기나 빼기는 어떻게 조금 커버가 되는데 곱하기가 나오는부터 이제 돌아버려. 거기다 분수 나면 게임 끝. 2억 원짜리가 4억 원짜리 됐다니까 몇 프로 증가해서 100%. 그러면 모두 실가도 고에 비례해서 몇 프로 증가한 걸로 보자는 얘기야. 100% 증가한 걸로 보자는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작았다가 커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양도 당시 환산 취득가액은 결론 환산 취득가액 무슨 당시? 양도 당시 무슨 가액? 실가. 실가가 없으면 뭐 매매 사례가액이나 뭐 감정가액 등 이거를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럼 요 사례 따라합시다. 지금 실제 양도가 얼마 제시됐죠? 5억 원. 요거를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럼 몇 프로야 요거는 또 어려워. 몇 프로야? 50%죠? 이제 겁이 나죠 말하기가. 그럼 5억 원이 몇 프로? 50% 얼마? 2억 5천만을 환산가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다시 해놓고 여기를 얼마? 2억 5천. 100% 증가했으니까 얼마 된 거야? 5.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조금 여러분한테 이해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를 이해를 못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외워야죠. 그래서 결론. 환산 취득가액은 무슨 당시?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뭐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거다 그 얘기 여러분. 됐어요? 그냥 넋놓고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 결론. 환산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양도 당시 실가가 주어졌으면 그거를 뭐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뭐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거다 이렇게 하면 돼.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주어진 건 요거니까. 모르는 건 요거고. 그러니까 요 모르는 놈을 알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해보자? 계산해보자.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이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딱 하나 나와 있어. 근데 요거는, 예. 자, 우리 지금 뭘 계산했어? 환산 취득 가액과 뭐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계산한 이 금액이 증명 서류에서 확인되는 뭐와 자본적 지주가 양도보다 얘가 어떻게 하면 더 적대. 무슨 가액과? 환산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뭐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증명 서류에서 확인되는 뭐보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얘가 더 적대.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인데 얘는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더한 금액이 얼마다고? 80.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환산 취득가액에다 뭘 더하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더했죠? 요 금액이 가정에서 얼마를 가정하고? 80. 그 다음에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는 얼마? 100.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로 잡는 게 유리한가? 100. 그래 양도책이 줄어들잖아. 응? 이게 지금 줄어들어야 되잖아. 과세가액이. 그럼 얘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는 거죠? 커져야 양도책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지금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증명서류에서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를 확인되면 이게 얼마 확인되고 있다고? 100.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뭐를 계산했어? 환산 취득가액. 그럼 환산 취득가액이니까 매감 기가 나오면 매감 한 개 나오면 뭘 더하랬어? 필요 경비 계산 공제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더했더니 얼마 나왔다고? 80. 그럼 여태 계산한 금액은 얼마고? 80이고 증명 서류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얼마고? 100.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로 잡는 게 양도책이 줄어드는가? 100. 그래서 이때는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필요 경비를 계산할 수 있게 법에서 정해졌어. 큰 금액. 제가 죄송합니다. 큰 금액.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뺄 수 있게 해줬어. 그럼 양도책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얘는 어쨌거나 확인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100은 확인됐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확인되지 아니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계산한 거죠. 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오히려 지금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보다 얘가 어떻대? 적대. 그러면 우리는 확인되는 금액을 뭘로 잡을 수 있다?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아니 얘는 계산식에서 계산한 거잖아. 그냥 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금액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얼마인데? 계산해서 했더니 얼마 났대? 80. 그럼 여러분은 80으로 하는 게 좋은가? 100으로 하는 게 좋은가? 100으로 해 양도책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로 할 수 있겠다? 100. 그래서 무슨 금액? 둘 중에 큰 금액.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자 이제 366조 값겠습니다. 366조. 자 366조에 보시면 그 맨 위에 박스 있죠. 366조 맨 위에.
박스를 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원칙은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로 하라고요. 실지 양도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실지 취득가를 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할 때 무슨 방법? 매감 환기인데 환산가액은 취득가를 환산한 거기 때문에 양도가를 환산할 때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자, 그 얘기야. 그리고 취득가액을 뭘로 하면 실가라면 뭐가 나오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해라. 근데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뭐가 나오면 매감 환기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과 뭐를 환산 취득가 더했더니 이 금액이 오히려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금액보다 얘가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뭐로?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필요경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36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박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저 그림을 떠올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추계 결정 정정 방법 매감 환기가 나와 있죠?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이때 매감 환기가 뭔지 매매 사례가액은 뭐를 말한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언제? 양도하거나 취득할 당시 전후 몇 월 이내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뭐 매매 사례가를 말한다 했죠. 자, 그럼 요 매매 사례가를 구하는데 보세요. 취득 당시고요. 양도 당시고요. 그럼 생각을 해봐 여러분. 취득할 당시에 매매 사례가액이 딱 있다는 보장이 없어. 딱 요 날 전제. 그러니까 요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취득하기 전 몇 월? 3월. 전 3월. 또 후 3월. 그럼 총 몇 개월이야? 6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딱 요 날이 아니라도 좋다는 얘기야. 또 양도 당시 양도 현재가 아니라 양도일 전 몇 월? 3월. 요 양도 후 몇 월? 후 3월. 그럼 총 몇 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매매 사례가가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 주겠다. 그래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몇 월 이내? 3월 이내. 결국 몇 개월을 말한다? 6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가가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각 3월 이내에. 자, 그다음에 감정평가 갑시다. 감정가액은 뭐라 됐죠, 여러분? 역시 똑같이 뭐 책을 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똑같죠. 매매 사례가 똑같지. 왜냐면 항상 취득일, 양도일 현재 시점에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를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몇 월 이내? 3월 이내. 해당 자산에 대하여 누가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없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찾는다 거의 어렵습니다. 매매 사례가액은 기껏 언제 인정받으시냐면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 왜? 아파트는 면적별, 평형별 가격이 형성되잖아. 시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파트는 거기 뭐 몇 평이야? 무슨 타입이야? 뭐 그래서 가격 시세가 다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얘는 매매 사례가를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일반적 부동산 특히 뭐 상가라든지 토지 같은 건 워낙 뭐가 강하니까 개별성이 가장 강하잖아. 상가라더라도 위치의 입지 조건에 따라서 상가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가나 토지 같은 건 워낙 개별성이 강하니까 매매 사례가를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실제 감정평가사 감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일반 특히 개인이.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의뢰해갖고 감정평가사 발급받으신 분 계시면 살짝 손 좀 표시해 보세요. 왜 받으셨죠? 대출 받았대요?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감정평가하는데? 은행에서 자체를 감정평가한다고. 그걸 말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은행에서
제가 주택은행 대출을 심사할 때도 은행 내부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 내부 규정에서 감정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별도로 감정서를 의뢰해갖고 감정걸 가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보시면 돼요. 이건 주로 자산재평가법상 법인이 자산가액을 증가시켜서 감정평가죄 자산 재평가하는 경우,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찾기가 쉽다 어렵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거의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 우리 부동산학교에서 감정평가할 때 우리는 3방식 6방법만 열심히 외웠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시장에 따라서 두 가지 구분되기 때문에 6방법이 나오는 거죠. 매매가격과 임대가격. 그것을 뭐 시장성, 원가성, 수익성으로 나누어줘서 세 개가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원가성이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적산법이죠. 적산원가 할 때 감가상각하죠. 예, 그런 거 할 때인데, 자, 그 위에 바로 시장성이 바로 요거죠. 사례비교법. 근데 사례비교법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찾았다 하더라도 뭐 해야 돼? 보정해야 되죠. 그 보정 요소가 많죠. 야, 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현실에서 뭘 갖고 가냐? 환산 취득가율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법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뭐 해버린가? 계산해버린가? 근데 법에 따라서 계산했더니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냥 큰 거를 해주겠다 이거 세무서에서.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격이 나왔죠? 환산 취득가 요거는 식은 외우셔야 돼요 그냥 요거는. 그래서 주어진 뭐를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 등을 뭐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뭐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다. 이거는 외워야 하는 거야 그냥. 뭐 되면 여러분 이제 적어 가야죠. 이거는 손가락 마디로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이 굵은 팔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시가 마지막 과세관청이 뭐한가요, 여러분? 평가한가. 지방세 뭐다, 여러분? 시가 표준에. 자, 그러면 2번 양도가 갑시다. 이제 우리 양도책 구체적인 내용 갑시다. 양도가 뭘로 알아서 여러분? 실지 거래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자산의 양도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누구? 양도자와 누구? 양수자가 매매 당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당사자 간에 뭐한가요? 실지 거래한 가액. 자, 367쪽 갑시다. 매인이 자산의 취득가액 뭐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산의 취득에 대한 무슨 가요, 여러분? 실지 거래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원칙은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가입니다 그랬죠? 그 실가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제가 원칙은 뭐라고요? 실가. 네가 그렇게 실가를 원칙으로 한 근거가 뭐냐? 법률적 근거가 바로 그거다. 양도가 뭘로 계산하라? 실제 거래가로 하라. 취득가 뭘로 계산하라? 실제 거래가로 하라. 그러면 뒤에 뭐가 튀어나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거죠. 다 뭐에서 확인되니까? 증명 서류에서 확인되니까. 근데 여러분, 양가를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눈을만 보세요. 실직 취득 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질거래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 또 동법에 따라서 뭐 할 때는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는 뭐 한다 그러면 매감 환 이런 것이 적용되는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환산가액 등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매감 환. 그리고 마지막 실가가 아니면 원칙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기준 시가. 그래서 결론, 양도책은 뭐와 뭐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실가와 기준시가인데 지금 뭐가 대 원칙이다? 실가. 근데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뭐로 간다, 여러분? 매감 환이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추계조사할 때는 이러한 매감 환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으면 마지막 뭐가 나온다, 여러분? 기준시가. 그래서 그냥 외워라. 어떻게 외워라? 추계조사 결정 경정방 뭐다, 여러분? 매감 환기다. 이렇게 정리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죠. 밑줄. 이거 아주 중요한 규정이야. 별표 3개죠, 이거. 양가로 3번. 어느 당시? 취득 당시야.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때 확인을 누가 확인을 못하는 거야?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야. 저거 양도자가 양도자. 그러면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떡하냐? 그때는 추계조사로 간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뭐다 여러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뭐에 따른다? 환산가액. 뭐 없다 여러분?
기준시가 없다? 분명히 잡아버렸어. 그래서 기준시가는 뭐 할 때만 나온다고요? 추계조사 결정할 때만 나온다. 근데 거기 단서가 있죠. 셋째 줄에. 다만 밑줄 취득가액을 뭘 하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동그라미 1번 취득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 이 금액이 2번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를 뭘 할 수 있다?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라는 소득세법규죠. 그래서 결론 맨 밑에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결국 취득 거기 점박이라 합시다. 뭔지 아시겠죠? 네, 점박이 환산 취득가, 취득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뭐한 금액이 더한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합계액보다 어떻게 하면 부호를 잘 봐.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럼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적어.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얼마? 80. 실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를 더한 금액이 얼마? 100. 그러면 이때는 필요경비를 뭘로 하라? 100으로 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 둘 중에 그 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동그라미 여기다 시뻘겋게.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계산한 환산 취득 가격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다시 여기 봐 여기. 정말 정신없어 그냥. 여기 봐.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뭐한 금액이? 더한 금액이죠. 이건 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죠. 실가야? 아니야 실가가 아니야. 그냥 법에서 정한 가액이야. 그래서 법에서 정한 대로 했더니 정한 가액이 지금 뭐에서?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뭐보다? 자본적 양도비보다 적더란 얘기야. 그럼 굳이 법에서 정한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냥 실제 증명서 확인되는 금액. 이놈을 뭘로 잡으란 얘기야? 필요경비로 잡아란 얘기야. 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얼마고? 80. 증명서에서 확인된 금액이 얼마? 100. 그럼 여러분 얼마로 잡으라고 필요경비를? 100으로 잡아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책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곽교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냐고 그러는 분이 계신데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민법이나 개론이나 공법 쉽지 않지만 세법도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대충 해갖고 점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문제수가 적을 뿐이지 세법 자체가 쉬운 과목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끼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세법이란 놈 자체가 어려운 거고 둘째 제가 그만큼 강의를 여러분들 이해하게끔 설명 못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아봐 여러분. 도움은 안 돼. 내가 안 되는데 누가 대신 나를 이해해 줄까?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저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렇죠? 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 못했어요. 하여튼 제가 몇 번씩 말했죠? 성적표 받으면 우리 동네 개 한 마리 잡는 날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그 공부 못하던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쓴 게 아니죠?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전개해 갔잖아. 그렇잖아. 지금 제가 뭘 보고 쓴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집에 가서 이걸 한 번에 써놓은 걸 외우려면 돌아버려. 그냥 하나하나씩 뭐 해보라고. 풀어가보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그냥 통째로 사진 찍어놓은 걸 통째로 외우려니 돌아버려. 막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80, 100 막 이렇게 됐고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서 요걸 집에 가서 여러분 아저씨한테 설명해봐.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이 고객인 아저씨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럼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냐 이 새끼가. 그래가면서 넌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밥도 안 줄까 아마.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요. 넘어갈게요. 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368조, 369조, 370조에 이제 실질 취득 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와 있는가? 양도비가 이제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는가. 작년에 여기서 나왔죠. 재작년에 또 나왔죠. 예, 그래서 사실상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연속해서 2년간, 3년간 물어본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뭐 부담감을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1번 실질취득가에 갑시다. 자, 그럼 뭐죠? 실질취득은 책을 봐. 취득에 든 실질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뭐한 금액이다? 더한 금액을 알아. 그래서 양가를 1번 밑줄 자산의 취득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1번, 2번, 3번 묶습니다. 양가로 1, 2, 3 묶으세요. 양가로 1, 2, 3 묶으시고요. 이걸 뭐 하는 거고?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양가로 4번과 5번 묶었어? 예, 그리고 이거는 이중공제 방지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구분을 잘해야 돼. 세법은 공부할 때 원칙, 예배 이 구분만 할 줄 알아도 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갑시다. 양가로 1, 2, 3을 더한 금액인데 양가로 1번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 그게 뭐랬냐면 동그라미 1, 2, 3을 말한다 그랬죠? 그걸 뭐 한 금액을 알아? 더한 금액을 알아. 그럼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뭐랬어? 그러면 취득의 유형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럼 무슨 가에? 매입가에. 내가 자가 건설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건설원가. 3번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무상취득이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3번은 뭐를 말한다? 무상취득. 뭘 받았다? 상속이나 증여받았다. 그입니다. 이렇게 취득 유형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택일. 동그라미 1, 2, 3에 동시에 다 나오는가? 아니야. 셋 중에 하나를 고르란 얘기야. 거기에다가 다시 본문 보세요. 양가를 1번. 다만 밑줄 현재 가치 할인차가 밑줄 하나 쳐져 있죠 이미? 밑줄은 다 쳐져 있어요.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형이나 폐 없이 잔존자 외 규정에 따라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이 두 놈은 취득 가격의 범위. 자 마지막이 중요해. 이 두 놈은 취득 가격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 그러니까 포함을 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앞에 거 주어 외우다가 뒤에 걸 놓치면 큰일 나. 다시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나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 근데 다시 주어 나왔죠. 주어. 뭐 나왔죠 여러분? 부당행위 했던 시가치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얘는 제외. 그럼 결론 여러분이 외울 건 뭐야? 포함이냐 제외냐 이걸 외우란 얘기야. 자 양가로 거기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 무슨 취득이랬어 여러분? 무상취득. 저거랬죠. 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무슨 취득이니까? 무상취득이니까. 무상취득이니까. 실질 취득가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대신 실질 취득가액은 없지만 그 취득할 당시에 뭐를 여러분? 시가. 여기 밑줄 칠했죠? 취득 당시 시가도 동그라미 쳐야 돼. 취득당 시가는 뭐랬어요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고 그랬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 결론. 실질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죠. 이거는 아까 제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할 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었어. 그래서 상속을 받다 증여받다 가액 얼마였어요 여러분? 6억. 그걸 실질 취득가액 잡으라 그 얘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요거는 뭐죠 여러분? 취득에 관한 쟁송이죠? 취득에 관한 쟁소. 즉 취득할 단계에 취득 단계에서 소송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에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 여기까지 밑줄. 얘는 포함 제외. 포함이야 포함. 더하라고 써져 있잖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포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다시 밑줄 다음에 그 지출 연도 이 각소득 금액 계산. 여기서 각소득 금액 계산 뭐라 했죠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생각하셨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뭘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액이 어떻게 했대? 산입됐대. 그럼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그놈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동그라미 제외. 결론만 외워. 결론만. 결론은 뭐야?
포함이냐 제외냐 이걸 신경 쓰라는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자, 양가로 3번.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급 지급 방법에 따라 뭐를 원가에 뭐를 이자를 써져 있잖아. 봐. 원가에 뭐를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가 어떻게 떠서 확정했다고 그랬죠? 응? 예. 그러면 그때 이미 거래가액의 이자를 어떻게 했으니까 더했기 때문에 그 이자 상당한 취득가액이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 포함. 그죠? 다만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에 자, 요거 나왔네. 뭐 지급기일 지연이랬죠. 아, 요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급기일 그러면 요 연체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외우려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은 외울 때 어떤 걸 외우라고요? 포함인지 뭔지 제외인지 여기다 초점을 맞춰달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럼 버려. 스트레스 받지 마. 짜증내지 말고. 자,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은 뭐예요,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목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중공제. 자, 아까 양가로 4번 볼게요. 밑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밑줄. 책을 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럼 요건 아까 우리 양가로 1번에서 취득 원가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써졌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 원가에 어떻게 해서 포함했어. 그런데 그 양도 자산 보유 기간 중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각 연도 뭐 사업소득 금액 계산 뭐래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했대 여러분? 필요 경비 어떻게 했대?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예정이다. 그럼 이미 취득 가액이라는 필요 경비를 잡았는데 그 잡은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가액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또 뭐를 잡겠대? 필요 경비를 잡겠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가 되니까 그때는 그 금액을 취득 가액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 공제. 왜 빼내는 거야? 이중 공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양가로 5번. 작년 시험에 여기 나왔었죠. 아주 어렵게 나왔는데. 자, 필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자산 보유 기간, 예. 그 자산에 자, 밑줄 뭐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학교에서 또 배우셨죠, 이미? 했잖아. 감정평가할 때 3반 6반부에서 뭐 원가법 구할 때 감가상각비 빼야 된다며. 재취득 원가에서 빼라고 그랬죠?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 요소 3가지에서 뭐 하고 그랬을 텐데. 예, 제가 잘못했어요. 니 거나 해라, 스키야. 왜 가뜩 정신사람 학계를 건드리냐. 자, 그래서 결론. 감가상각비는 필요금을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그런데 문제는 거기 써져 있네. 뭐라 써져 있어? 거기 뭐 써져 있어? 각 과세기간 뭐라 써져 있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했다. 이거 뭐래서? 종합소득세 했잖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어떻게 했대? 산입할 거나 산입할 예정이 돼. 그럼 무슨 공제가 돼버려? 이중공제가 돼. 그러니까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해서 이때는 취득가에서 그걸 어떻게 하라? 공제하라. 그 얘기죠.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 공제하라. 공제한 금액 취득가를 한다니까 공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은 이중공제 방지 목적상 취득가에서 다 뭐 하는 것들이야? 빼내는 것들이죠. 공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가 제일 어려워. 요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이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좀 어렵겠더라도 무슨 일 모르겠다. 괜찮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돼. 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 하여튼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은 이중공제 방지 목적상 취득금액에서 취득금액에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빼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예.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의미만 이해하시고요. 자, 369쪽 자본적 취득합시다. 얘는 쉽다고 그랬죠? 쉬운 소리 같은 거 떼스키야. 쉬운가? 자본적 취득은. 그래서 출제니 어렵게 내려면 어디서 물어보고? 실질 취득가에. 쉽게 내려면 어디서 물어본다? 여러분 자본적 취득했죠. 그럼 여러분 하나 더. 자본적 취득과 대응되는 게 뭐랬죠? 수익적 지출액. 꼭 적어놓으라 했어.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뭐다고? 수익적 지출액이랬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뭐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매매계약서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증명서류나 뭐 금융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이 뭐랬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
뭐죠, 여러분? 밑줄 내용연수 연장 또는 뭐 가치의 현실적 증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수선비를 뭐란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에요. 요즘은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하면 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갖고. 자, 여성분들의 화장품은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여성분들의 화장품 값은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왜 수익적 지출액이야? 그죠?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 정도 효과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쌍꺼풀로 수술해버렸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자본적 지출액이 되는 거죠. 왜? 가치가 변동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양가 1번 내용연수 연장 또는 막 가치의 현실적 증가. 근데 여러분 실무 나가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는 거에서 베란다를 확장했어. 뭐 했다고요? 베란다를 확장했어. 그럼 베란다 확장하면 금액이 크죠? 그럼 얘는 자본적 지출을 잡을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어느 정도 감은 와. 근데 문제는 자 도배를 다시 했대. 벽지를 다시 붙였대. 봄을 맞이해서 우리 봄 분위기를 나타내서 벽지를 싹 바꿨어. 뭘로? 빨간 걸로. 그래서 정육점 분위기 내는 거죠. 항상 볼 때마다 그냥 식욕이 그냥 쭉 올라가고. 그래서 벽지 갈았어. 그럼 이거 자본적 지적이야? 수익적 지적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면 자본적 지출이에요. 얼마 이하면 수익적 이 판단 기준 되는 금액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가주택 잠깐 볼까요? 고가주택은 얼마죠? 걔는 고가주택은 금방 판단이 돼야 안 돼? 되죠? 왜 돼?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9억 초과하면 무슨 주택? 고가주택. 9억 이하면 일반 주택. 구분이 돼야 안 돼? 되죠? 근데 문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어떤 판단 기준 금액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나는 양도자는 얼로 잡고 싶어? 자본적 지출을 잡으려고. 근데 세무서는 얼로 몰고 가려고 그래, 자꾸. 수익적, 여기서 이제 충돌이 많이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내가 애매해.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세무서에다 전화 거시는 게 제일 좋아. 야, 내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러한 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인정이 되는 거냐? 그럼 얘기해줘,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나는 얼로 잡았는데 자본적 지출을 잡았는데 세무서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하고 뭘로 몰아버리면 수익적 지출을 보면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했냐면 과소신고 납부한 게 돼버리죠. 그럼 뭐가 부과돼? 가산세 부과되잖아.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10%에다가 적게 납부한 거에서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 납부 지연이 있어 부과된단 말이야. 이 금액이 크다니까. 괜히 안 내도 낼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냥 우리 정의로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거나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수선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판단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어떤 절대적 기준 금액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렵다.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잠깐 보죠. 이건 아까 우리 실제 취득가액의 양가로 2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만 다른 점은 밑줄. 여기는 취득한 후. 요게 특징이야. 취득한 후. 그러니까 무슨 단계예요, 이거는? 보유 단계. 이게 취득 단계에서 발생했으면 실제 취득가액.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직접 소요된 소송비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 여기까지는 자본적 지출을 잡아 못 잡아? 잡아 못 잡아 여기까지는 잡는다고. 보유하는 단계에서 소송이 발생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이 있다면 얘는 필요한 자본적 지출을 잡으라고 잡지 말라고? 잡으라고. 여기까지가 잡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그 지출한 연도 각소득 금액 계산해서 필요금에 산입된 건 어떡하라고요? 제외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양가로 2번이 다 제외 대상인 거야? 아니야.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잡으라고. 필요경비로. 잡는데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한 거는 무슨 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잡을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가끔 오해를 하신 분이 뭐냐면 양가를 이번 통째가 제외되는 줄 알아. 통째가 제외가 아니라 소유권을 확보하기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필요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 포함하라고. 그런데 잡는데 혹시 이중공제가 되는 거는 못하니까 종합소득세 개념 필요금 잡았다면 그 놈은 어떻게 하라고? 빼내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저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양거로 3번을 예시합니다. 주의합니다. 얘는 아직까지 개정되고 답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거로 3번 한번 같이 보죠. 얘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밑줄 앞에 거 안 해도 좋아. 뭘 다 했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어. 밑줄 이게 전제 조건이야. 협의 매수는 수용으로 양도됐어 여러분. 내 토지가 뭘 당했다고요? 수용. 근데 그 수용을 다니까 나를 뭘 받고 나오죠 여러분? 보상금. 근데 보상금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안 드는가? 항상 이거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나 보상금 더 주시오 해서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되는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있다면 얘는 자본주 치료 잡아라 잡지 마라? 잡아라. 딱딱 끊어야 돼. 금액까지는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할 때 지출한 연도 뭘 계산할 때? 각소득 금액. 뭐 생각했어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이 어떻게 된 거는 산입된 거는 이중공제가 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놈은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 얘기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때 소송비용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여러분 요거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이 있죠. 그거를 반드시 꼭 연결시켜 있어. 이 경우 밑줄 뭐와 연결되자 반드시 얘는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요게와 꼭 화살표 그어놓으셔야 돼요.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 토지가 수용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얼마 받았냐? 보상금을 6억 원을 받고 나왔어. 얼마 받았다고요? 그럼 이거 수령물이랑 양도는 양도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뭘 받았으니까. 보상금 판과 똑같다고. 그럼 이게 무슨 가액이야? 양도 가액이 되는 거죠? 보상금 받았잖아, 6억. 이걸 뭘로 보라고요? 양도가액. 자, 당초 취득가액. 토지 얼마 주고 샀냐 봤더니 취득가액은 2억 주고 샀대. 얼마? 2억. 그럼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가? 4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받은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더 달라고 뭐 했다고? 소송 걸었다고, 소송. 그래서 들어가서 소송 걸니까 뭐가 발생해? 변호사 비용도 소송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소송 비용을 뭘로 잡으라고요? 필요 경비로 잡으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소송 비용이 들어가서 변호사한테 들어간 돈이 2천만 원이 들어갔어. 얼마 들어갔다고? 2천만 원 들어갔다고. 그래서 내가 소송에서 이겨갖고 승소 판결 받아서 내가 더 받았어. 그래서 더 받은 가액이 얼마냐? 증가액이, 보상금 증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000만 원이 돼. 응? 그럼 변호사한테 돈 얼마 쳐들여갖고, 2천만 쳐들어갖고, 드디어 승소 판결 받아서 증액된 보상금 얼마다고? 1,000만 원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에 나는 얼마 양도한 걸로 보는가? 6억 1,000원의 양도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당초 6억 받았다 1,000만 원 더 받았다며. 자, 이제 필요금이 잡아야 되겠죠? 당초 취득가 얼마? 2억. 여기다 소송비용 얼마? 2천만 원을 다 잡냐 이거야. 아니, 못 잡는다고. 얼마만 잡으라고?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잡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얼마만 잡으란 얘기야? 1,000만 원만 잡아라 그 얘기야. 그러면 취득가 얼마 돼? 2억 1,000만 원이죠. 그럼 결국 양도처가 얼마? 4억이죠. 그러면 왜 이거를 소송 비용을 증가액만큼만 인정하냐? 만약에 이걸 전액 다 인정하면 얼마야? 2천만 원 다 인정하면 얼마 되죠? 취득가액이? 2억 2천만 원이 되죠? 2억 2천이 되니까 양도책이 얼마로 돼버려? 3억 9천으로 줄어들어버리죠. 이걸 인정해 준 대신 오히려 양도책이 줄으니까 과세관청 그 꼴은 보겠다 못 보겠다? 못 보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좋다. 소송 비용 인정해 주겠다. 인정을 해 주되
이걸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무한도로 해서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난 모르겠다. 그럼 그냥 버려. 괜찮아 버려도. 그냥 뭘 한도로 한다?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렇게까지만 해. 모르겠으면 스트레스 받지 마 여러분. 넘어가. 안 될 땐 넘어가는 거야 뭐. 이거에다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야. 물론 저야 걸기를 원하지만. 자, 양가르 4번. 자,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용계리. 자, 이걸 끝내고 쉬려고 그랬더니 되게 힘드네. 자, 그 다음에 양가르 5번, 양가르 6번, 양가르 7번에 동그라미 1로 묶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뭐죠, 여러분?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뭐죠? 수의차 부담금. 다 끝자 뭘로 끝났어? 부담금. 뭐다, 여러분? 공과금. 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6번 묶으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같이 뭐죠? 이용편이. 그 유명한 뭐죠? 용계리. 그래서 가장 시험에는 많이 나온 게 뭐랬어요, 여러분? 이용편이죠. 그럼 제가 얘기해주면 뭐냐면 앞에 이용편의가 더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뭐 장애, 철거, 비용, 해당 토지의 도로시설 그 시설비 그런 게 외우지 마시고 앞에 뭐가 포인트다고요? 이용편의. 요거를 보고 이나 뭘로 봐? 자본적 지출력을 잡으십시오. 그 얘기야. 오케이? 예. 그다음에 사방사업 소요비용. 사방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양도비 갑시다. 다 왔어. 이제 조금만 참어. 1분만. 자, 양도비는 양가로 1번 밑줄. 자산을 뭐하게 하여? 양도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이죠.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예. 이때 거기 대표적인 것이 동그라미 1, 2, 3이다. 그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를 든가.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이거 뭐랬죠, 여러분? 세무사 대행 수수료.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세 직접 계산하지 말고 세무사한테 20만 원 주면은 다 계산해줘. 조금 더 발품하시 하면은 그 근처 세무사 다니면 좀 더 싼 애가 있어. 그러면 걔한테 가 18만 원짜리라든지 뭐. 그걸 안 하려고 저한테 들고 가요. 어떤 사람은. 갖고 오라는 건 안 갖고 오고 그런 것만 갖고 오고 있고. 자, 그래서 세무사한테 돈 줘서 양도세 계산해 줬죠, 여러분? 그럼 그 놈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양도비를 잡으라고, 양도비. 오케이? 예. 일단 뭐 기타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공증 비용이나 인지대나 소개비라든지 뭐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딱 보는 순간 냄새 나죠. 예.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증권거래세. 이건 여러분이 알 필요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다서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죠. 요거는 주권 즉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래세가 바로 증권거래세니까 우리가 갈렸고 우리와 진짜 관련된 게 몇 번이랬어요, 여러분이? 양가로 3번. 여러분은 부동산을 매입하면 반드시 뭐를 매입해야 된다고 했죠? 국민주택채권 사야 된다고 했죠? 그 이유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만 그 국민주택채권 매입일정을 들고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등기 신청이 끝나버리면 이제 국민주택채권을 더 이상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안 갖고 만기 전에 양도해버린다고. 그럼 여러분 뭐가 발생한다고? 손실, 매각, 차손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그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을 그 당의 부동산 양도할 때 뭐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양도비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이 팔 때 여러분 때 사준 사람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뭐와? 금융기관 하나와 금융기관 이외이자. 이때 현실에서는 뭐가 대부분이었어? 금융기관 이외이자. 누구? 법무사.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팔면은 매각 차손이 은행에다가 국민주택채권을 팔았더니 매각 차손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은행에다 매각했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은 200만 원. 근데 내가 누구한테 팔았더니 법무사한테 팔았더니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은 300만 원.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법무사가 더 커요, 손실 금액이. 왜? 얘가 은행보다 금리가 어떻게 하니까 더 높잖아, 여러분. 금리가 제일 낮은 데는 어디까지나? 은행이죠. 사금융으로 갈수록 금리가 점점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러니까 은행에다 팔면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은 얼마고? 법무사한테 팔았던 얼마? 300. 그럼 이때 매각 차손 필요금을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잡아준다. 근데 네가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팔았다면은 이때는 뭐 해주고 전액 인정을 해주는 거고, 네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걸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네가 이거를 법무사한테 팔지 않고 누구한테 팔았다면 은행에다 팔았다면은 금융회사 팔았다면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200만 원. 여기가 바로 작년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어려워지는 만큼 여러분이 따라오지를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민경하기 바쁘니까 못 따라가는 건지 안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냥 별 차이는 없어. 안 따라오나 못 따라오나. 자, 결론 이거야. 내가 어디다 팔았다면 은행에다 국민주택채권 말각하고서 손실 나오면 얼만데 내가 누구한테 팔았어? 그러면 얼마 발생했다고? 300. 그럼 요때 매각 차선을 다 인정해 주냐? 아니, 은행에다 팔았을 때 매각 차선 한도 얼마 여러분? 200만 원까지만. 왜냐면 얘는 공신력이 없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법무사마다. 그럼 얘가 무한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한이 없어져. 그래서 요걸 제한을 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 마지막 371조 양그릇 3번 여기 갑시다. 다 봤어. 30초만 줘. 자, 무슨 자산이죠, 여러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밑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밑줄 쳐야 돼, 분명히. 그럼 얘는 실제 취득가액을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 셋째 줄, 밑줄.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그 밑으로 가. 뭐한 가에? 평가한 가에. 밑줄. 즉 옆에 보시면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뭐한 가에? 평가한 가에. 저거 이게 바로 뭐야? 원칙? 시가. 저거요? 시가 원칙이죠. 상속세, 증여세 무슨 가세 원칙이라서? 시가 가세.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앞쪽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은 368조 동그라미 3번 무슨 취득? 무상 취득.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실제 취득가액 뭘 하래서? 취득 당시 시가. 그래서 결론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상속 개시 현재 시가.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증여 당시 뭐? 시가. 요거를 뭘로 잡아라? 실질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